예하 부대에서 여군에 대한 성추행이 있었어. 그럼 공군 참모총장이 그걸 알아야 되냐 이거야. 그게 뭐 중요하냐? 고작 성추행을 보고 받아야 되냐 이 얘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열 번째 남자입니다. 지금 그 공군 여자 부사관 자살 사건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저번까지 이제 그 둘째 날 부사관들이 은폐를 시도했던 거 거기까지 다뤘고요.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대대장 보고 이후에 이제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갑니다. 예, 그때까지 상황을 좀 다뤄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직적인 은폐가 있어야 돼요. 그전에는 조직적 은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 얘기야. 이 성추행 사건을 이제 뭐 군경찰, 군검찰이 막 조사를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뭉개려고 했다는 거야. 여기서 뭉개려고 했다면 조직적 은폐가 있었던 거니까요. 그게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큰 이슈 사항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해자가 8월에 전역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중사잖아요. 그러니까 4년 하면 나가니까 2021년 8월에 전역이래요. 근데 전역을 하면 이걸 민간으로 넘긴대요. 그러면 이제 군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일을 하나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뭉개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군 참모총장이 4월 달에 보고를 받았답니다. 이 사건이 3월 초에 있었어요. 근데 4월에 받았대. 한 달 동안 뭐 했어?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선 변호사죠. 국선 변호사를 지금 피해자 측에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군사법기관이 이 가해자를 이제 8월에 전역하니까 뭉개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뉴스 기사에 별게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공군 측에서는 지금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국선 변호사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군 경찰, 군 검찰 여기서 얘들이 지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뭉개고 있었다면 여기서 뭐가 나오겠죠. 여기 조사에서 뭐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뭔가 나온다면 이건 조직적 은폐가 있었던 게 맞아. 그러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나오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군 참모총장이 4월 달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럼 한 달 동안 뭐 했어? 보고 체계가 엉망인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처음에는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보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하 부대에서 여군에 대한 성추행이 있었어. 그럼 공군 참모총장이 그걸 알아야 되냐 이거야. 실제로 오늘 뭐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뭐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이 공군이라는 조직은 그냥 나라를 지키는 조직이에요. 그 우두머리가 공군 참모총장이야. 근데 공군 참모총장한테 진짜 성추행 보고를 해야 되나 이 얘기예요. 대가리가 겨우 성추행을 알아야 되냐고요. 뭐 알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 밑에서 처리해도 된다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조직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 공군 참모총장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고작 성추행을 보고 받아야 되냐 이 얘기예요 그냥. 이런 보고 체계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래 매뉴얼대로 안 했다 막 이래. 그래서 매뉴얼이 뭔지를 봤어요. 그 매뉴얼이 즉시 보고래. 성추행은 즉시 보고라는 거야. 아니 매뉴얼이 뭐 그래. 즉시라는 게 뭐 몇 초야 몇 분이야. 아니 그런 식이면 모든 일이 막 다 즉시 보고돼 있다고 쳐. 그럼 문제 삼으면 다 걸리는 거야. 아니 10분 만에 보고했어도 즉시 보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즉시 보고를 안 했다고 문제를 삼겠다는 거야? 그건 아니야. 그리고 막 그 보고를 할 때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고할 때 그것도 웃겨. 아니 그러면 각 지휘관들은 뭐 하는데? 그냥 보고만 하면 돼? 중대장한테 보고하고 중대장은 그냥 딱 듣고 그냥 대대장한테 보고하고 대장도 연대장 뭐 사단장 뭐 위로 그냥 보고만 계속하면 되나? 나중에 뭐 공무참모총장 딱 올라갔어. 그럼 공무참모총장도 대통령 그냥 보고하면 되겠네. 뭐야 그게? 아니 그러면은 이 각 단계의 지휘관들은 뭐 하려고 있어? 야들도 뭐 받았으면 뭐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뭐 그런 보고 체계가 뭐 즉시 일어났다고 즉시 안 된다고 뭐 개치라를 해. 응?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하는 일이 있어요. 뭔가 받았으면 뭐 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 1시간 걸렸다고 개치라래. 이러면 안 된다고. 응? 그런 거는 뭐 이제 조사를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막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다 잘못이 있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FM대로 하지 않았을 수는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삼아서 이 모가지를 다 잘라버리면 아무 일도 못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가 국선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사를 피해자 유족은 지금 고소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소를 한 게 그가 직무유기를 했대. 그러니까 지 일을 안 했다는 거야. 이 일을 안 해서 이게 그러니까 조직적 은폐를 했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도 일을 뭉개고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딸이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보면 사실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야. 피해자 유족 측은 그래, 이렇게 뭐 이것도 해줘 이것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그냥 묵살을 했대. 근데 공군 측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응? 그 이제 담당이 이제 중이었어. 중이가 결혼도 하고 뭐 신혼여행도 가고, 신혼여행을 해외여행 갔다 오면 또 격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격리할 때 일을 못 하잖아. 뭐 또 휴가를 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댔다고. 그러니까 핑계 댈 게 있는데 묵살이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지 실제로 묵살이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집어낸 게 사실 별게 없어요. 결국은 이것도 똑같아요. 그 얘기야. 100%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고소를 해서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자세하게 좀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선 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러니까 성추행이잖아요. 성추행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어. 그러면 저는 변호사를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변호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라는 게 변호라야, 변호. 말 그대로 잘못이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라고 변호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해자는 변호사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 피해자는 필요가 없는데 왜 국선 변호사를 지정해주냐 이러면은, 아니, 사실 뭐 성추행이고 이렇게 뭐 여군이고 하니까 뭐 이렇게 달라고 하면 뭐 지정해줄 수는 있겠지. 근데 이 변호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게 없다고. 아니, 변호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뭐 정신 케어 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 케어는 따로 상담원이 22번 통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상담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살할 것 같다 이러니까 이렇게 부대도 바꿔주고 했잖아. 거기도 일을 잘한 거야. 그러면 그런 걸 미리 캐치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 변호사, 국선 변호사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들 변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국선 변호를 했겠지. 그러면 나름의 이제 할 게 많다고. 이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제 말은. 근데 자꾸 이렇게 뭐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당연 내가 그런 게 안 되면 못 하는 거야. 그러면은 묵살이 아니라고 당연히 핑계를 대요. 나 이것 때문에 못 한다. 나 결혼식 때문에 못 한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할게. 근데 이게 격리되고 이제 해외여행 가게 되니까 그러면 일을 한동안 못 하잖아. 그래서 공군에서 다른 사람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럼 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지. 그리고 막 그래, 이게 경찰 조사를 받잖아요. 그럼 피해자 조사를 받는데 거기 이제 변호사가 동석할 수가 없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사실 되게 오바입니다, 오바. 그러니까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데 변호사가 이렇게 잘 안 가요, 원래. 게다가 국선 변호사잖아. 아니, 피해자는 그냥 사실을 진술을 하면 돼. 경찰 가서. 별 게 없다고. 그때 뭐 딴 게 할 게 있으면 이게 다른 핑계를 대서 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피해자 측에서. 무슨 일정 연기를 하고 뭐 동행 수사, 뭐 대리인 참석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 묵살을 했대요. 근데 그 묵살에 관해서는 여기서 변명이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묵살은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떠한 뭐 핑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100%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걸로 만약에 뭐 변호사 자격증이 날아간다든지 여기서 뭐가 잘 잘린다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일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로 나온 뉴스가 있는데 가해자 측에서 이제 합의금을 제시를 했대. 아니, 가해자가 감히 합의를 하자고 했대. 돈으로 합의를 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걸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피해자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아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합의 뭐 이렇게 뭐 제한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대. 합의할 생각이 있냐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이거는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어쨌든 피해자도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이렉트로는 합의를 전혀 안 해주니까 당연히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가 돈으로 합의를 한다는 거, 합의를 제한하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도 당연해. 그리고 이게 성 관련된 사건들은 당연히 합의로 거의 기결이 돼요. 대부분 합의로 끝납니다. 뭐 그러니까 칼 맞고 이런 거는 내가 병원에 가면 이런 것도 민사에서 또 이렇게 또 달라지잖아요. 근데 성 관련된 거 뭐 성희롱, 성추행, 뭐 사진 찍고 막 이런 거는 대부분 합의를 해주게 돼 있어요. 이걸 보통 이렇게 막 자꾸 늘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이렇게 진단서를 제대로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신적인 거 뭐 이런 거밖에 안 되지만 그런 걸로 계속 입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합의를 해요. 성추행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다 합의를 한다고. 그래서 계속 합의 종용을 하고 이런 뭐 돈 얘기도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뭐 합의를 안 해준 게 잘못이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건 피해자의 권리야. 그래서 그냥 안 해준 거예요. 근데 합의 제한 자체를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단계에서 그 사건 3일째부터 이게 조사되는 과정에서는 조직적 은폐가 아니라 은폐 자체가 안 보여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조직적 은폐가 아니라 은폐 자체가 없었다. 이게 사실 결론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군대에서는 좋은 부대로 보내줬고 남자친구도 혼인신고를 해서 좋은 부대로 보내줄 예정이었고 게다가 청원 휴가도 2달이나 쓰게 해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피해자 측에서 초반부터 문제를 되게 크게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 준이랑 회식 자리에서 고모가 전화를 했다고 했잖아. 아니 뭐 이따구로 처리합니까? 왜 합의 종용해요?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신고가 다 올라간 거고, 응? 피해자가 그렇게 문제를 삼는 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잖아. 그러니까 공군 부대 자체에서도 이게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깨갱한 거야. 깨갱했기 때문에 이걸 은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단계에서는 조직적 은폐가 아니라 은폐 자체가 없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이제 전출 후에 그게 한 2일인가 3일인가 있었어요. 그 부분만이 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